지금 당장은 몇 권 읽는 것 같지만 좀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에 아이들이 못 읽게 되는 이유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드리는 거 세 가지가 아마 거기에 좀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수준에 맞는 책만 읽히는 경우, 두 번째는 아이가 읽는 책을 부모님이 100%다 골라주시는 경우, 세 번째는 읽는 책마다 테스트를 하는 경우,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씩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수준에 맞는 책만 읽히는 경우. 수준에 맞는 책을 읽는 게 뭐가 문제일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준에 맞는 책을 읽히겠다는 생각은 저희가 왜 하게 되는 거냐면 책을 아이가 읽고 나서 완전히 다 이해해야 되는 학습서나 또는 공부 자료로 생각을 해서 그러시고요. 또 책을 읽는 우리 아이가 책과 교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책의 내용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는 학습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에도 이 수준에 너무 매몰되어서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책을 좀 즐겨 읽거나 좋아하는 사람들은 수준보다 낮은 책을 읽으면서 그냥 마음을 좀 안정시키기도 하고요. 가끔은 어려운 책 들고 이해 안 되는데 막 읽으려고 노력하면서 아, 나는 읽는 사람이야 라는 뿌듯함을 좀 느끼려고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자기 수준과 어느 정도 맞는 책도 당연히 읽겠죠. 이 세 가지를 병행하면서 독서를 하면 조금씩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준에 맞는 책을 읽어야 한다는 오해 때문에 정말 크게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레벨 테스트를 해서 그 레벨에 맞는 책을 읽으면 우리 아이는 성장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 레벨 테스트는 아이들의 어떤 기능적인 영역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던 그 독자의 정서적인 걸 다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테스트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하고 나서 그거에 맞는 정확한 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쩌면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준에 맞는 책을 꼭 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다양한 책을 아이들에게 좀 제공을 해주시고요. 거기에서 스스로 좀 골라서 읽을 수 있게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책을 읽는 사람들은 원래 그 레벨보다는 그 내용에 더 집중을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나를 너무 만족시킬 것 같으면 쉬워도 읽고 어려워도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독자의 특성, 읽는 사람의 특성이라는 걸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읽는 책을 전부 다 어른이 선택하는 경우예요. 아이들은 어른들보다는 책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좀 좁기도 하고 지금은 또 아이들의 얕은 흥미만 자극한 책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른들이 좀 개입을 해서 도와줘야 되는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읽어야 되는 책을 커리큘럼을 집에서 짜듯이 딱 짜가지고 그걸 다 읽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읽을 수도 없죠. 아이들이 생각과 감정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싫은 책은 억지로 읽는데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읽는 독서는 아이가 선택해서 하는 게 맞고요. 나머지 조금 이런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정말 괜찮은 책이다 싶은 것만 저희가 살짝 이렇게 읽을 수 있게 좀 끼워 넣어주거나 아니면 좀 확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아이가 읽는 책을 다 전문 선생님이 선정을 해주시면 되게 좋겠다. 그러면 아이가 완전한 독서를 할 것 같다 이런 오해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 개별적인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맞는 책들을 다 선정을 해주시려면 아이의 독서 역사도 세밀하게 다 알아야 되고요. 아이의 성격, 정서, 요즘 취미, 상황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돼요. 현실적으로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천편일률적인 레벨 테스트를 자꾸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같이 하실 수 있는 분이 사실은 부모님밖에 없다라는 걸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세 번째는 읽는 책마다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한다라면 저희가 문제를 풀게 하거나 뭐 독서 퀴즈 같은 걸 풀게 하잖아요. 이거 자체를 하는 건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걸 할 때 그 목적은 그 아이가 한 걸 바탕으로 해서 대화에 물꼬를 좀 트게 하는 게 목적이 돼야지 그 점수 자체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뭐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는 아직 큰 줄기만 막 읽어가는 단계의 아이들이 있고요. 이야기 재미를 이제 막 붙이는 단계에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세세하게 읽는 단계까지 들어간 아이들도 있겠죠. 이렇게 다 독서의 그 상황 자체가 다른데 이 테스트를 한다라는 건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오로지 책의 내용을 잘 이해했나 안 했나 이거 하나 가지고만 독서라는 행위를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가 그걸 반복해서 하게 되면은 되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뿐더러 책을 읽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의미를 부여하지를 못해요. 책을 읽고 그냥 시험 보는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는 책마다 테스트를 하는 경우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가끔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책도 있을 수 있지만 읽는 책마다 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거. 비문학도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비문학 같은 경우는 원래 비문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반복 독서를 하거든요. 한 가지 좋아하는 그 주제와 관련된 책을 여러 가지를 계속 읽어요. 그게 그 아이 입장에서 반복 독서거든요. 왜냐하면 책마다 조금씩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반복 독서를 계속 하다 보면은 그 분야의 박사가 돼서 말로 막 설명을 할 줄 알잖아요. 그럼 이런 단계에 있는 친구들은 이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독서 퀴즈가 사실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반대로 비문학을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은 그 비문학에 좀 접근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읽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접근하고 싶은 이 단계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테스트보다는 그 책을 통해서 더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하는 다른 활동들이 차라리 더 좋을 수도 있고요. 또는 좋아하지 않는 책, 좋아하지 않는 분야, 많이 읽지 않은 분야의 책을 읽고 나서는 그 책의 내용을 결코 기억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비문학 도서의 특징이거든요. 여러 번 읽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막 읽고 나서 이 책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나에게 흥미를 많이 주네. 나는 원래 뭐 지구과학에 관심이 없었는데 지구과학도 읽어볼 만하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아이에게 문제를 딱 줘서 테스트를 하게 하고 게다가 거기서 10개에서 6개 맞았으니까 다시 읽어 라거나 10개에서 6개 맞았으니까 너는 이 책을 제대로 읽은 게 아니야 라고 평가를 한다라는 건 이 책을 막 이제 읽어 나가려고 하는 책에 흥미를 붙여야 되는 아이들에게는 되게 치명적인 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점수로 아이가 이 책을 이만큼 이해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 도서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이건 아이들이 독자라는 거를 전혀 이해하지 않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시는 건 정말 지양을 해드리고 싶어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읽어나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잘 읽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좀 답답해 보이시는 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점수라는 거에 좀 의존을 하게 되실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전문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테스트를 해주고 그거에 맞는 책을 제공해주면 이게 좋은 로드맵이겠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책이라는 매체도 그렇게 단순한 매체가 아니고 우리 책을 읽는 아이들도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한 독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책을 읽고 이렇게 점수화 시켜서 아이들을 그 다음에 독서를 이어가게 하려는 건 사실은 되게 쉬운 방법이에요. 아이의 독서를 좀 면밀히 살피기 어려운 상황에서 해야 되는 정말 최후의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린 건데 독서 테스트는요. 여러 사이트에 제공하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1년에 한 번 정도만 해보시면 돼요. 책을 고를 수 있는 좀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꾸준하게 이어나갈 수만 있게만 해주셔도 충분히 성장을 할 수 있어요. 뭔가 20%를 더하고 싶다 할 때 학원의 도움이 20% 정도만 개입이 돼야 되는 거고 그냥 자율적으로 읽는 독서는 집에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읽을 수 있게끔 해주셔야 성장을 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책이 읽고 나서 다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는 학습서로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마음에 접속하는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생각을 하시면 앞에 실수를 조금 덜하게 되시지 않을까 합니다.